안녕하세요. 수입 매트리스 전문점 매트리스 730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포켓 스프링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샘플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많은 매트리스 회사들이 포켓 스프링을 가지고 매트리스를 제작을 한다고 하지만 제작 방식에 따라서 포켓 스프링의 장점을 살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샘플을 하나씩 보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내 매트리스 회사들이 가장 많이 만들고 있는 제작 방식의 스프링 베이스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런 스프링 베이스를 만들면서 포켓 스프링의 개별적인 움직임을 설명하고 장점을 이야기한다라는 게 잘 이해가 가지는 않는데 제가 샘플을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포켓 스프링을 사용을 했습니다. 포켓 스프링을 사용했고, 그리고 부직포를 올려놨습니다. 부직포는 원래 신축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 부직포를 스프링에 올려서 본딩을 하고 이 굵은 광선, 전체 테두리에 둘러진 이 굵은 광선, 이걸 링구라고 하는데요. 링구에다가 가장자리에 위치한 포켓 스프링과 함께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기 또 다른 원단이 보이는데 이걸 견면이라고 합니다. 제법 두께는 조금 두껍습니다. 이 견면 역시 신축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걸 헬트지라고도 하는데 이 견면을 올리고 여기 보시면은 강성이 강한 링구에다가 또 고정을 시켜 놨습니다. 아래 위 스프링 아래 위 전부 다 견면을 덮어서 링구에다가 다 고정을 시켜 놨습니다. 이런 제작 방식에서는 스프링 위에 하중이 가해져도 포켓 스프링의 개별적인 움직임이나 스프링 자체가 가지고 있는 쿠션을 전혀 활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제가 한번 누워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스프링이 거의 압축되지도 않고 아주 단단해졌고, 심지어 많은 하중이 가해지는 엉덩이 등 부분에는 강한 압박만 느껴집니다. 물론 스프링 위에 여러 종류의 폼이 올라가고 적당히 폼 레이어를 하게 되겠지만, 폼 쿠션층이 어느 정도 꺼지고 나면 스프링 쿠션이 개입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스프링 베이스에 폼 레이어를 잘못한다거나 한두 장의 폼만 레이어를 하게 되면 상단의 폼 쿠션이 어느 정도 꺼지고 난 이후에는 바로 단단함이 몸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결국 이런 매트리스에서 장시간 잠을 자게 되면 최종적으로 신체 곡선을 잡아주지도 못하고 압통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매트리스 회사들은 보통 이런 구조에서 이 링구가 가장자리 처짐을 보완을 해주고, 그리고 이 두꺼운 견면이 스프링에 올라가는 폼의 손상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설명을 하는데 맞는 말일 수는 있지만은 반면에 포켓 스프링이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부분을 잘 활용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가 바뀐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포켓 스프링의 장점, 개별적인 움직임, 독립적인 움직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구조의 스프링 베이스 샘플을 보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링구를 친 스프링 베이스와 전혀 다른 구조인데요. 미국 매트리스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제작 방식입니다. 여기 보이는 두꺼운 폼, 이걸 가드폼이라고 하는데 이 가드폼을 가장자리 전체 테두리에 둘러주고 이 가드폼 안에 포켓 스프링을 넣어서 제작을 했다고 해서 인케이스 제작 방식이라고 합니다. 인케이스 제작 방식에서는 이 가드폼이 가장자리 처짐을 보완을 해주고 그리고 안에 내장된 포켓 스프링이 사이사이가 벌어지거나 사용 중에 사이사이가 벌어지거나 배열이 흐트러지지 않게 양 사면에 둘러줘서 스프링을 잘 고정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냥 보시기에도 포켓 스프링의 개별적인 움직임을 방해하는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하중이 가해지면은 포켓 스프링이 개별적으로 잘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보여드리는 샘플은 이쪽으로.
자, 그리고 이번에 보여드리는 샘플은 천연 소재만을 사용하는 매트리스이기 때문에 좀 전에 보여드렸던 미국 매트리스들처럼 폼 가드를 사용하지 않았고 링구를 사용했습니다. 링구를 사용했는데 국내 매트리스 회사들이 사용하는 링구 모양과 조금 다릅니다. 얇고 넓은 모양의 링구는 하중이 수직으로 가해졌을 때 유연성이 좋기 때문에 포켓 스프링의 개별적인 움직임에 제약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폭이 넓은 모양의 링구는 포켓 스프링이 벌어지거나 이탈하지 않게 잘 고정해 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샘플 같은 경우는 링구도 가드폼도 사용하지 않은 스프링 구조인데, 위에서 보시면은 가장자리에 직경이 좁은 두 줄의 포켓 스프링을 전체 테두리에 둘러주게 되는데, 이 직경이 좁은 포켓 스프링을 사용하면서 가장자리 지지력을 보강을 해주게 됩니다. 이걸 듀얼 코어 엣지 포켓 스프링이라고 하는데, 참고로 미국 실리 매트리스, 스턴스 매트리스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켓 스프링 위에 얇은 그물망 같은 거를 스프링 가장자리에 고정을 시켜 놨기 때문에 제가 손으로 눌렀을 때 스프링과 같이 그물망이 따라오기 때문에 포켓 스프링의 개별적인 움직임에 제약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매트리스 회사들이 겹면을 사용했는데, 이 매트리스도 겹면을 사용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겹면 역시 스프링에 고정을 해놨기 때문에 하중이 가해져도 포켓 스프링의 움직임에 제약이 거의 없습니다. 참고로 이 겹면의 색깔이 국내 화이트 컬러 조금 다른 건 해외에서는 친환경 차원에서 재생 겹면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몇 개의 샘플을 보면서 포켓 스프링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보셨던 것처럼 제작 방식에 따라서 포켓 스프링의 움직임은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매트리스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원자재와 달리 매트리스를 제작하는 방식에는 엄격한 기준이나 규칙 같은 건 없습니다. 그냥 제조사 마음입니다. 업체 측에서 매트리스 쿠션이나 내구성, 전체적인 품질 측면을 고려해서 어떤 특정 방식이 좋다고 생각해서 채택을 했다면 그냥 그렇게 만들면 됩니다. 매트리스 제작이 업체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매트리스 선택은 소비자 마음입니다. 요즘 매트리스 회사들의 광고를 보면 내용들이 다소 좀 포장되고 보여주기식 명분 쌓기에 치중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런 매트리스 회사들의 마케팅 프레임에 현혹되지 않고 매트리스를 잘 선택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정보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매트리스 안에 내장되는 샘플을 가지고 설명드렸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실제 매트리스에서 구분하기는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쉽게 구분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한번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링구를 치고 겹면을 사용한 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매트리스 측면을 눌러보시면 당연히 스프링 코일이 만져지겠죠. 그리고 요즘 유로탑, 필로탑 매트리스가 많은데 여기 터퍼층, 쿠션층 아래에 보시면은 굵은 강선에 눌러보시면은 굵은 강선에 링구가 손끝으로 아마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폼 가드를 사용한 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측면을 손으로 눌러보시면은 당연히 폼의 쿠션이 느껴지겠죠. 그런데 국내 모 유명 브랜드에서는 본넬 스프링을 사용했는데 가드 폼을 둘러주기도 합니다. 그냥 눈으로 보여지는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폼 가드를 사용한 거죠. 이런 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본넬 스프링을 사용했기 때문에 앉아보시기만 해도 본넬 스프링 특유의 강한 탄성이 느껴지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실리, 스턴스 앤 포스터 매트리스처럼 듀얼 엣지 스프링을 사용한 매트리스는 측면을 눌러보시면은 스프링 가장자리에 스프링이 만져지겠지만 여기 쿠션층 아래를 눌러보시면 링구는 만져지지 않겠죠. 이런 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가장자리에 살짝 걸터 앉아 보거나 가장자리에 한번 누워 보신다라고 하면은 심하게 처지지 않고 가장자리가 안정적으로 지지를 해준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포켓 스프링을 이용해서 매트리스를 제작한다 하더라도 제작 방식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걸 설명을 드렸는데 내용을 보시면서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또 다른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